PCR 실전편입니다. 자, PCR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EP 튜브를 쓰지 않아요. EP 튜브는 1.5ml, 다시 말하면 1500 마이크로리터짜리고, 우리가 실제 PCR 할 때 사용하는 PCR 튜브는 이렇게 작은 거를 씁니다. 지금 여기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좀 요거는 조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평평한 거거든요. 여기가 평평한 게 있고 요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가급적 평평한 것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 PCR 튜브에 넣어줄 물질들입니다. 여기 up to 10 마이크로리터, 여기가 UL이 아니라 요 U는 마이크로리터의 마이크로를 대신 표현한 건데요. 10 마이크로리터가 되게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NA extract, 여기서 EXT는 DNA 추출. 여러분이 DNA 뽑은 그 샘플에 있는 DNA를 1 마이크로리터, 그 다음에 프라이머 1, 프라이머 2, 프라이머는 2개가 필요합니다. 각각 1 마이크로리터, 1 마이크로리터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자, 물은 얼마를 넣어야겠어요? 아까 up to 10 그랬으니까 111 해서 다 더하면, 그렇죠, 7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 10 마이크로리터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프리믹스를 10 마이크로리터 넣는 과정입니다. 우리 실험실에 보면 이렇게 생긴 박스가 냉장고에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런 튜브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X Tech PCR 마스터 믹스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PCR을 수행해 줄 때 필요한 폴리머레이즈 중화효소와 그다음에 DNA 조각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ATP, 그다음에 TTP, GTP, 그다음에 CTP, 이런 애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퍼가 들어 있습니다. 2X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넣어주는 게 10이고 좀 전에 넣어준 게 10이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0이죠. 그 중에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의 농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2x라고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2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짜리를 2분의 1배 해줬으니까 결국은 1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어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DNA가 1, 프라이머가 1, 그 다음에 프라이머 2가 1, 그 다음에 물이 7, 그 다음에 아까 프리믹스 얼마? 예, 그렇죠. 프리믹스 10. 다 합치면 요렇게 다 합쳤을 때 총 20. 예, 요렇게 되게 요 PCR 튜브에다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요게 이제 PCR 머신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녀석이고요. 예, 다카라라는 일본 회사가 만든 거고, 여기 이 뚜껑 부분을 열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PCR 튜브를 꼽아서 넣는 거고, 주의사항은 PCR 튜브가 아주 꽉 닫히게 눌러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PCR 튜브를 넣었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PCR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이클을 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이클은 다 그 PCR 머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PCR 사이클의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넣어준 DNA가 첫 번째로 이렇게 2개로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DNA는 원래 2가닥, 이 원래 2가닥으로 된 이 녀석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거, 첫 번째 온도. 그래서 이걸 DNA 디내추레이션, 여기 볼까요? DNA 디내추레이션, DNA 변성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살짝 낮춰서 프라이머가 붙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 초록색 부분, 요게 프라이머입니다. 요 보이죠? 요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붙은 애가 자라나도록, 익스텐션 자라나도록, 그래서 이제 DNA가 복제되도록 하는 온도가 요 온도. 그랬다가 이제 요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두 가닥이었던 애가 이제 떨어지고 거기에 프라이머가 붙고 자라나고 다시 떨어지고 프라이머가 붙고 그다음에 자라나고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DNA가 점점 늘겠죠. 그 과정이 증폭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클링을 설정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PCR 머신에 선생님이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 입력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건 이건 PCR을 2번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ITS1하고 ITS4 사실 뭐 여기 이제 1F 뭐 이렇게 써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PCR을 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요걸 가지고 PCR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유냐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스티드 PCR 이렇게 불러요. 이 네스티드의 네스트는 뭘 뜻하냐 하면 둥지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둥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새가 이렇게 살듯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PCR을 2번 하는데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본 DNA가 있어요. 자, 원본 DNA는 어마어마하게 길죠. 여기서 이제 ITS 1, ITS 4, 예, 정확하게 뭐 ITS 1F, ITS 4가 되겠죠.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만큼을 PCR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ITS 1F, 여기에 ITS 4가 붙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길이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본 DNA보다는 이 원본 DNA보다는 이렇게 PCR 된 애들이 많아지겠죠. 이게 너무 농도가 높으면 또 이제 PCR에 방해가 된다고 얘를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밴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CR이 끝난 다음에 전기 영동을 해서 요거는 마커고요. 전기 영동을 해서 이렇게 밴드가 떴다. 그러면 밴드가 떴다 그러면 100분의 1 희석을 합니다. DNA를. 그런데 만약에 밴드가 뜨지 않았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의 1 희석을 합니다. 희석하는 방법은 다시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이렇게 밴드가 뜨든 안 뜨든 이렇게 첫 번째 PCR이 끝났으면 두 번째 PCR은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째 PCR은 요거보다는 작게 요게 뭐 NS1, 요게 NS4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작게 다시 한번 PCR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원본 DNA에서 바로 얘를 PCR 하는 것보다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때 좀 더 이런 PCR 산물을 얻기에 좀 더 용이하다. 이것이 네스티드 PCR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네스티드 PCR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PCR을 2번 한다. 자, 좀 전에 밴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PCR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희석하는 거 얘기했었죠. 간단해요. 자, 이렇게 젤을 했는데 밴드가 보였다. 그러면 100분의 1 희석을 한다. 어떻게 하냐? 내가 이게 여기에 PCR 된 산물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1 마이크로리터를 땁니다. 그것을 PCR 튜브에다가 넣죠. 그리고 나머지 9를 뭘로 채울까요? 9 마이크로리터를 그렇죠. 물로 채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10분의 1 희석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1 마이크로리터를 땁니다. 그리고 또 다시 9를 물로 채우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100분의 1 희석을 한 거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100분의 1 희석을 한 얘를 바탕으로 해서 PCR에 사용하는 거 또는 이렇게 10분의 1 희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PCR을 하는 거. 요런 방법이 바로 희석해서 PCR을 하는 거. 밴드가 뜨면 100분의 1, 밴드가 안 뜨면 10분의 1 희석을 하는 방법입니다.